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잘 들으십니까? 제가 입찰 스터디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찰 강의를 올리고 이제 다 올렸습니다. 끝까지. 그거를 이해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어떤 절차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은 다 관념적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해봐야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영상 강의를 보고서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 카카오톡에서 인콘이라는 회사를 검색을 해보세요. 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거든요. 인콘이라는 회사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이 좌측에 자주 묻는 질문 모음집 조달 플랫폼 회원사가 되려면, 회원사가 바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상담 신청하기, 조달 플랫폼, 블로그 가기, 낙찰 한선 미달이 뭐냐, 낙찰이 되면 낙찰회원사 인터뷰 보기, 낙찰하신 분들 인터뷰 보기, 조달 플랫폼 유튜브 구독, 조달 메신저 바로 가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메신저를 통해서 돼요.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산이 이 네 가지 고개가 있어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까지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조달 플랫폼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왜 하는가?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내 것 좀 사줘 하는 경우인데, 입찰 같은 경우는 구매자가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나한테 팔 사람,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힐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고를 누른 거는 된단 말이에요. 공고를 보고 서를 준비해서 투자를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된 거고, 제가 이거 뭐 브라우저 하나하나 다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신저예요. 인콘 메신저. 여기에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 저장해 놓고, 비밀번호는 자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는, 제 핸드폰 번호 아는 분 당연히 쓰지 마세요. 로그인을 딱 하면요, 하단에 사전 등록 있죠? 지금 보이나요, 저기? 하단에 사전 등록이 있고 공모 현황이 있어요.
공고 현황에서 각 공고를 보고 한국전력의 공고, 나라장터의 공고, 수자원의 공고, 공고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공고번호 뜨고 공고명이 뜨고, 지금 이거는 물품이 없는 입찰 공고거든요. 예, 물품이 있으면 물품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는 그 인콘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 그래서 여기에서 공고 번호하고 공고 건만 복사를 하셔갖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공고 번호예요. 그리고 공고 건명은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복사하셔갖고 요거를 나라장터를 열고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수차라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인콘 카카오 플러스 친구 보시면은 거기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번호 뜬 거 보고 여기서 가격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추천 구간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는데 각각의 투찰자의 성향에 따라서 고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싫다, 이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내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사정률을 넣는 거예요. 사정률 100%면은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3,700만 원이 나왔죠? 이상하다. 시초 금액이 4,200만 원인데 왜 3,700만 원이 나오냐면은 낙찰 하한율이 88%예요. 낙찰 하한율 88%를 계산을 해서 100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낙찰 하한율은 낙찰하는 사람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줄 세우고 봤을 때 가장 아래 점수가 88점이에요. 커트라인이 88점이거든요. 88점, 88등수, 그게 낙찰 하한율이다. 그 이상 89등 안 된다 이거예요. 88등까지만 쳐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용률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기초금액에서 낙찰 하한율을 같이 계산했을 때 나오는 투찰 금액입니다. 그 투찰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사정률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0으로 했다. 4,100만 원이죠. 112, 4,100만 원. 거의 기초금액에 육박하죠.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112로 놓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102%에서 98%, 요 사이가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근데 여기에서 점하고 이렇게 소수점 이하까지 적어 주시는 것이 더 좋아요. 더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 개념을 알려고 강의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해주고 했는데, 딱 이 프로그램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만
자기가 숫자를 사정률을 넣어서 토탈 금액을 산정하면은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무슨 예가라는 거, 그게 이제 몰라서 헷갈릴 경우가 있는데, 그 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예가는 아무도 못 맞춰요. 아무도. 컴퓨터도 못 맞춰요. 왜냐면 추첨을 하는 거니까. 그 예가에 가장 근접한 것 중에서 88등 이상만 쳐준다는 거예요. 89등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건 낙찰한 미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가니 낙찰환율이니 투찰률이니 투찰 금액이니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시면은 조달 메신저에서 몇 번 해보시면은 딱 감이 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콘을 여러분들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하셔갖고 여기 나와 있는 FAQ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쭉 보세요.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네 단계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dbc.5.kr 들어가면 좌측에 팔로 지원 시스템이 나와요. 여기서 로그인을 해야지 보여요. 입찰 강의다 이렇게 나와도 로그인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물품 입찰 공고, 지난 공고, 검색, 장기용품 검색. 이것도 아이디가 없으면 안 돼요. 아이디는 사업자 번호고요.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사업자가 있으시면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공공이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팩스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고 정보를 확인하고 공고를 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난 공고를 봅시다. 자, 이거 이미 지난 거예요. 여기 사정률 분석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계산을 해서 특정을 해줘요, 컴퓨터가. 요 기능이 예가 산출, 이것도 예가를 여기서 계산을 해줘요. 이거는 입찰일이 9월 3일이네요. 아직 안 끝난 거네. 끝난 거나 보면요. 지난 공고.
그것도 골3일이네. 끝난 걸 봅시다. 한번 끝난 걸. 제가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거든요. 결과 공고. 유찰되었습니다. 여기 추첨 가격이 나오잖아요. 15개의 복수 예비가에서 추첨을 통해서 나온 게 9번, 6번, 10번, 14번이거든요. 여기에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공고는 굉장히 경쟁률이 약한 거예요. 경쟁률이 높은 거는 굉장히 몇십 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를 누르면은 그 회사의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에 관련한 개별 기업체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는 요 인콘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품에 대한 정보, 요즘 뜨는 물품이 뭔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물품 나오죠? 여기 품목 나오잖아요? 물품, 당진 치욕 에어호스, UP박스, 5개형 외 품목, 여기 세부 품명 번호, 등록, 섬유 돌망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라장터에서 검색을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어떤 기업이 있을까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갖고 그 회사에 컨택을 해서 내가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셔야 돼요. 투자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보이냐면은 여러분을 소개하려면 명함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명함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자기 정보에 자기가 그동안 투자한 게 쭉 나와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투자한 정보가 쭉 나오니까 그걸 출력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내가 당신의 입찰 공고를 관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찰 대리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공고를 볼 줄 아셔야 되고 이 DBC에서 이 공고를 어떤 공고를 딱 열었을 때 사정률 분석, 예가 산출 이 기능을 아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는 물품을 정하세요. 나는 이쪽 물품을 좀 안다. 물품을 정하고 모르겠으면 인콘에서 새로 뜨는 물품을 보시고 그것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요. 네? 네이버 지도나 네이버 쇼핑 광고나 그래서 그 물품을 다루는 기업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 기업체에다가 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이렇게 해봤다라는 거를 나라장터에서 출력을 해갖고 내문서함에 있어요. 나라장터 우측 상단에 내문서함 들어가면은 좌측에 메뉴가 쭉 뜨는데 거기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보면은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쭉 나와요.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인쇄할 수가 있어요.
인쇄해서 보내주면서 내가 당신한테 입찰 공고를 알려드릴 테니까 해봐라. 내가 그 입찰 정확한 아주 근거가 확실한 그 투철 가격을 알려주겠다. 대신 내가 대리로 용역을 수행하겠다. 라고 해서 임시 고용을 그 사람한테서 허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타의 것들은 다 어떤 실제 사태를 반영하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고, 공인 인증서가 어떻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너가 믿을만하다. 너 투자를 많이 해봤네. 네가 DBC에서 그 과학적으로 계산한 투자 금액을 알 수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면은, 그러면 너한테 입찰 대리를 맡길게. 내가 등록할 테니까 나를 만나자. 그럼 너한테 공인인증서를 주는 게 아니고 입찰 등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조달청 가서 그쪽에서 고용하거나 했을 때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서 지문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 인식기 안에 그 지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 고용되다는 사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공인인증서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먼저 고용을 해야 되고, 고용했다는 증서를 나한테 줘야 돼요. 만나서. 안 만나고도 할 수는 있는데, 서로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여러 회사를 등록해서 할 수 없어요. 한 번에 한 회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공고정보를 검색해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회사 끝나고 나면,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해갖고, 이상 마치겠습니다.